최근 더 글로리 때문에 그동안 숨죽이며 고통받고 있던 피해자들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학폭 연예인이 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흥행과 학폭 이슈로 잘 나가다 무너진 연예인들을 보며 가장 찬란한 학창시절 학폭으로 고통받았을 피해자들의 마음에 한 줄기의 위로가 되었을까요? 오늘은 그 학폭 논란으로 연예계 생활을 쪽낸 연예인 탑4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한국 내 탑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에서는 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이 가해자들에게 복수를 펼치는 내용이 담겨있는 더 글로리가 방영이 되었는데요. 더 글로리를 집필한 김은숙 작가는 제작 발표회에서 작품을 쓰면서 피해자들은 금전적 보상보다 가해자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더 바랬다. 더 글로리는 그런 피해자들이 폭력을 당할 당시 상실한 인간적 존엄, 명예, 영광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 동은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잘못이 없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작품이 공개된 후 학교 폭력을 했음에도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배우, 인플루언서들이 재조명받고 있는데요. 과거 학교 폭력을 저질렀던 연예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1994년 울산광역시 출신인 황영웅은 불타는 트롯맨 준우승전에서 1위로 통과하면서 유력 우승자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오디션 참가 전에는 사설 자동차 업체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다 어린 시절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불타는 트롯맨에 도전했는데요. 황영웅은 MBN 예능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에서 가장 대중적인 지지를 받던 우승 후보자였습니다. 1차 결승전을 앞둔 날 황영웅에 대한 학교 폭력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황영웅은 지난 2월 25일 직접 SNS에 친한 사이였던 친구에게 상처를 입힌 것 진심으로 미안하다. 직접 만나서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용서를 구하겠다. 저의 부족함과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글을 올리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학폭에 대한 폭로는 유튜버 이진호 씨의 영상으로 황영웅의 학창시절 폭행 가해 사실에 대한 의혹이 올라오며 시작됐는데요. 형은 같은 학년에 자폐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죽일 듯이 괴롭히는 걸 봤다. 약한 애들을 때리는 건 그냥 가벼운 것으로 다반사. 아버지가 조폭이라면서 담배를 피우며 말했던 것도 기억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당사자는 황영웅의 패거리와 서로 친구라 생각하며 어울려 지냈다고 하는데 피해자의 생일 말싸움이 일어나 황영웅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머리를 짓밟고 발로 차기도 했다는데요. 황영웅 또한 당시 맞고소를 진행했지만 주변의 증언 등을 토대로 불송치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황영웅은 300만 원의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물어줬고 상해 전과가 남게 됐습니다. 중고등학생 때부터 일진으로 이름을 떨쳤던 황영웅은 심지어 동급생의 목을 조르고 괴롭히며 욕설과 신체적 가해까지 이미 중학교 시절부터 이레짐이 문신으로 몸을 도화지로 써버린 황영웅은 졸업할 때쯤에는 그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고등학교가 없었다고 합니다. 논란이 일어가는 와중에도 불타는 트로트 제작진은 제기된 사항에 대해 당시 검찰의 약식 기소에 의한 벌금 50만 원을 처분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제기된 내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사실이 있음과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황영웅을 옹호했습니다. MBN 또한 황영웅을 옹호한 사실로 대중의 질타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학폭 사실을 인정한 황영웅은 2월 28일 치러진 불타는 트롯맨 1차 결승전에 출연해 1위를 차지했지만 비난이 가라앉지 않자 결국 지난 3일 자진하차했습니다. 배우 지수에 대한 학교폭력 의혹은 2021년 3월 제기됐습니다. 이후 지수는 직접 SNS에 나로 인해 고통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과거에 저지른 비행에 대해 어떠한 변명 여지도 없다.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 라며 자필 편지를 올린 후 당시 촬영 중이던 KBS2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하차했습니다. 하차 이후 지수는 2021년 5월 반성을 위하여 침묵을 하는 동안 거짓된 내용들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어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하게 됐다. 법적 대응과는 별개로 제 과거에 대한 성찰은 계속할 것이라며 자신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일부 네티즌을 고소했음을 밝혔습니다. 갱생불가 폐기물 학폭 가해자인 지수는 네티즌들에게 가해자 맞냐? 어디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냐? 등등 댓글 테러를 받으며 쌍욕을 처먹고 있는 와중 경찰은 지난 1월 17일 지수에게 고소당한 피해자들을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최초 폭로글을 쓴 A씨와 댓글을 작성한 B씨가 지수 측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지만 경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지수 측은 항고와 재정 신청을 한 상태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소속사에서는 10월 중순 입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예정이라는 기사를 발표하며 학폭 터지니까 빤스런을 치냐라는 의혹에 지난해 12월 영장을 받아 2016년 급성골수염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예정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소속사에서는 공영방송의 드라마인 달이 뜨는 강이 95%나 촬영된 상태에서 중도 하차를 하게 되어
재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 30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고 사안을 중대히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수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발매하는 노래마다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신인 걸그룹 르세라핌. 사실 데뷔 전에는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 이유는 데뷔와 동시에 전대미문의 위기로 몰고 갔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탈퇴하는 멤버 김가람의 하폭 논란이었는데요. 2022년 4월 5일 르세라핌 멤버로 김가람의 데뷔 티저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이때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가람의 부적절한 과거 행적이나 폭력 관련 증언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동급생을 따돌리고 후배들이 인사를 하면 따로 연락해서 혼내고 담배와 술도 당연히 하면서 다른 학교에서도 유명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러한 폭로가 터지면서 그녀를 향한 논란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데뷔를 앞두고 역대급 폭로가 터져나온 시점에 소속사에서는 입장문을 내게 되는데요. 김가람의 학교 폭력 논란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오히려 김가람이 피해자였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논란이 계속되니 르세라핌 멤버들은 김가람을 빼고 데뷔해라 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소속사는 2022년 5월 김가람을 포함한 전 멤버가 데뷔 쇼케이스를 진행하게 되는데 하지만 곧바로 김가람이 가해 학생으로 적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지서라는 공문서의 일부를 공개해버리면서 불타고 있던 논란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이 문서에서 김가람은 5호 처분을 받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1에서 9까지 숫자가 높을수록 처분의 강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5호 처분은 단순 폭행 논란에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 서류가 조작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당시 폭로자가 입장을 표명하며 진위 여부에 종결을 지었죠. 이쯤에서 김가람은 연예면이 아닌 사회면에서 기사들이 더 많이 등장하면서 아이돌 중에서 데뷔한 역대 최단기로 탈퇴한 멤버가 됩니다. 유현영은 밴드 잔나비의 전 멤버입니다. 잔나비는 92년 원숭이띠 5명 멤버로 구성된 밴드이며 2012년에 결성된 작사, 작곡, 편곡의 다양한 커버곡까지 선보이며 인기를 얻어가던 밴드였는데요. 2019년 5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네티즌에 의해 잔나비 멤버에게 당했던 학교폭력을 밝힌다면서 장문의 글이 게재가 됩니다. 잔나비 멤버들 몇 명이 졸업한 고등학교에 다녔다고 밝힌 피해자는 11년 전 봄, 여름 동안 지옥 같던 학창시절의 악몽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학교폭력을 음악으로 위로받으며 의지하며 견뎌왔고 평소 즐겨보던 음악방송에서 잔나비라는 밴드의 음악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멤버 대부분이 같은 분당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돼 뿌듯했다고 합니다. 어느새 팬이 되어 더 알고 싶은 마음에 멤버들을 검색하다가 설마 하는 생각이 들면서 숨이 가빠졌다고 합니다. 바로 학폭 가해자가 잔나비의 멤버로 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피해자는 잔나비의 유현영에게 학폭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자신은 말이 어눌한 아이였으며 11년 전 괴롭힘과 조롱거리로 학창시절을 보내야 했다고, 유현영은 이런 나의 반응이 웃기고 재밌다고 라이터로 장난을 치고 비닐봉지를 얼굴에 씌우고 내 사물함에 장난쳐 놓은 건 기본이며 그들의 웃음거리로 지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지속된 학교폭력으로 전학을 가고 정신과 치료도 받은 사실을 밝히면서 이런 사람이 만들고 연주하는 음악을 듣고 감정을 느끼고 감동을 받았다는 것에 스스로 한심하게 느껴지면서 눈물이 흐르고 헛구역질이 났다고 괴로움을 드러냈습니다. 그 시절 나에게 했던 언행과 조롱, 비웃음을 난 살아서도 죽어서도 용서할 생각이 없다며 사과를 해도 만날 생각도 없고 진심도 느껴지지 않을 것 같다고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학폭으로 날아간 연예인을 추려보았는데요. 아직 다루지 못한 유명 학폭 가해자들이 있으니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글로리에서는 학폭을 당한 피해자가 담임 선생에게 사실을 알려도 담임은 그저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며 그 사실을 묵인하며 방관자를 넘어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주게 되는데요. 드라마를 관통하는 방관자도 가해자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형태, 그래서 특히 대중에게 평가를 받고 많은 청소년들에게 롤 모델이 되기도 하는 연예인들이 더욱 질타를 맡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멈춰!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건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야이씨, 제발 한 번만 눌러.